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13번째 기사 1598년 명만역 26년 홍문관이 자자를 올렸다. 삼가 생각하건대 반란의 죄는 곧 천하의 가장 악한 것이며 임금의 놀람과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참소하는 자가 적을 끌어들여 땅을 회복한다는 등의 말로 우리나라에 죄를 뒤집어 씌우며 천자에게 날짜에 아랜 것은 곧 천자의 귀를 현혹시키려는 까닭일세입니다. 그러나 천자가 내린 비답을 보건대 평범하게 아울러 조사하라는 것으로서 말하여 조금도 몹시 미워하고 의욕하는 뜻이 없으니 거룩한 천자의 간사함을 밝게 보시는 명철함이 보통보다 훨씬 뛰어남을 알겠습니다. 더구나 답답함을 풀어주면서 권면하는 사람이 단지 곤문, 과도뿐만 아니라 중국 조정에 있는 사람도 무고를 당한 실정을 열거하면서 계속하여 조사하지 말라고 하였다 하니 우리나라의 원통한 일은 이미 거의 씻어진 것으로 다만 미처 천자에게 주달하여 천자의 명을 받지 못한 것뿐입니다. 근데 전하께서는 굳이 고집하지 마시고 혼연히 생각을 고치시어 속히 무고를 풀어버리는 일을 이루시고 외적을 토벌하는 일을 협성하소서.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상국에 충성을 바치고 한편으로는 조종에게 효도를 다하시면 전하의 할 일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받아두고 개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14번째 기사 성균관 생원 이호신 등이 상수하기를 신들이 정응태의 참주를 보니 차마 입으로 읽지 못하겠습니다. 전하의 천자를 공경하는 성인은 검석보다도 더하니 악명을 씻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지금 조사 중에 있다 하여 조회를 보지 않으신 지 여러 날이었어 온 나라의 신민들이 붕괴될 듯합니다. 더구나 남쪽 변경에서 급한 경문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날아오니 흉적을 제거하여 치욕을 씻는 것이 바로 이번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죄를 피하여 명령을 기다리며 중요한 종묘 사직을 돌보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적을 끌어들여 상국을 침범한다는 말은 군부의 몸에 더하였으니 초야의 유생들은 바지가 찢어지도록 내달아서 명나라의 조정에 울부짖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달할 길이 없기에 그저 스스로 통곡할 따름입니다. 신들은 삼가 들으니 영의정 유성룡은 이번의 거조를 평범하게 보고서 곧장 자신이 나서서 가지 않고 온갖 구실을 회피를 하기를 꾀하여 다른 대신으로 대신시키려 하면서 단지 전하가 이를 보기만을 요청하여 책임만 모면하려는 계획을 한다 합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전하를 위하여 온통함을 싣는 정성이 박한 것이니 천하의 이런 정성이 없으면서 남을 감동시키는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들은 그를 보내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룡은 본시 올바르지 못한 인물로서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을 가지고 온 세상을 크게 그르치고 조정의 기강을 멋대로 농락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외적과는 한 하늘 아래에 함께 살 수 없는 원수인데 화란 한 글자로 국가의 큰일을 그르치고 있으니 송나라의 진회가 어찌 이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은 배척하고 자기의 의논에 빌붙는 자는 끌어들이니 정치를 논변하고 사려하는 대각의 직임은 모두 아첨하는 무리들이고 명나라 관원을 적반하는 어사는 고루하고 편백되지 않은 무리가 없습니다. 백성의 힘을 약탈하여 백성의 힘은 고갈되었고 함부로 토목공사를 일으켜 국가의 비용은 탕진되었으며 청탁하는 무리들이 문에 가득하여 뇌물을 공공연히 주고받습니다. 예컨대 조목, 정, 인홍 같은 무리가 시골에서 은거하며 경륜을 품은 채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모두 이 간인이 그들의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악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사람들은 감히 말하지 못하여
전조는 바쁘게 그의 명령을 듣고 간신은 입에 재갈을 문 채 자리만을 지켜 아침하는 말이 날마다 올라가고 간하는 말은 날마다 멀어지니 위태롭지 않습니까? 전하는 빨리 이 간인을 제거하소서. 그런 다음이라야 군부의 원통함을 씻을 것이며 국토를 회복하는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이 점을 잘 살피소서. 삼가 지금을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하니 답하기를 변무하려는 뜻은 지극하지만 대신을 배척하는 말은 지나치다 하였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15번째 기사 영의정류 성룡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하찮고 어리석은 신이 국가의 용서받기 어려운 죄명을 입었기에 두렵고 민망하여 머리를 들고 우르르 슬피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뜻밖에도 자유로운 답을 내려주셨기에 신은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감격에 겨워 밤이 다하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께서 당한 것은 진실로 천하에 없는 망극한 변고이며 미천한 신이 걸린 것도 신하로서의 큰 죄입니다. 경중 대수에 대해서는 논할 만한 것이 있기는 하나 다만 전하는 물러날 도리가 없으신 반면 신에게는 물러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변고를 만난 이후로 전후에 반복하여 내리신 전교는 그 애통하고 절박한 말이 천리와 인심의 그만둘 수 없는 것에서 나온 것이기에 여러 사람이 말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들이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도리이고 이치에 위배되는 말은 아닙니다. 나라에도 하루라도 임금의 명이 없을 수 없고 신하에게는 하루라도 여쭙는 곳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였어도 아마 신들이 요사이 처신했던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의 처신과 남을 처신하는 것으로 전교하셨기에 신은 더욱 황공하고 정신이 아득하여 무어라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저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가 임금을 위하여 죽는 것은 신하로서의 큰 절이이니 신이 어둡고 용렬하기는 하지만 어찌 이를 모르겠습니까? 다만 신하는 스스로 죄 없는 경우에 처한 뒤에야 국가를 위하여 일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은 먼저 일의 회피를 꾀한 불충한 죄가 있고 다음은 사당을 심어 권력을 탐낸 죄악이 있습니다. 영예 밖의 신의 죽을 곳이니 조정의 대신 자리는 이미 신이 있을 것이 아닙니다. 상소로를 여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 아니니 신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고 사신의 일을 나가서 행하려 하더라도 남들이 어찌 용납하겠습니까? 신을 아는 사람은 신의 고심이 사리에 부득이한 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고 신을 모르는 사람은 신을 비염한다 할 것이며 심한 사람은 간혹 비사한다고도 말할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안한 마음은 하늘의 진실을 알 것입니다. 밝으신 전하께서는 속히 신의 관직을 채직하고 신이 형벌을 받도록 하여 사람들의 여론에 답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경의 정성은 모두 알았다. 그가 말한 것은 변무의 생각에 급하여 속히 떠나도록 하려는 뜻에 불과하다. 어찌 경이 그렇다는 것이겠는가? 경은 의당 혐의하지 말고 출근하여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16번째 기사 2부 급사증 조원벽이 주본을 올리기를 널리 의견을 수렴하시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일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천일 정응태의 동방의 일을 규천한 패단은 황상께서 이미 과신을 차출하여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응태가 자기의 뜻을 조금도 이루지 못하자 동무, 간군에 대한 상소에서는 파직을 청하였고 조승 국왕에 대한 상소에서는 죄주기를 청하였으며 서추의 대신과 종군한 감, 사에 대해서는 배척하여 바꾸기를 청하였습니다.
은퇴는 맡은 일이 있는 몸으로 조사하는 책임까지 아울러 가지고 있기에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원고와 피고의 형평을 협의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말을 토하려 하니 이 어찌 나라 사람이 모두 옳게 여기는 교훈에 부합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퇴의 첫 번째 상소가 도착했을 적에는 사람들이 믿었으나 두 번째의 상소가 도착해서는 사람들이 의심하였으며 세 번째 상소가 도착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놀랐던 것입니다. 국가가 6, 7년의 괴로움을 꺼리지 않고 하나의 속국을 원조하였는데 하루아침에 뱃사람 집 항아리 덮던 책을 가지고 이를 근거로 주의안을 삼아 조선의 마음을 굴복시키기에 넉넉하다고 하니 신은 감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조사하게 하여 이 책이 사실일 경우 앞으로 육사를 출동하여 정별하시렵니까? 이는 인덕을 인하여 사납게 구는 것이니 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군사를 철수해 원조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는 인덕을 베풀면서 끝을 마치지 못하는 것이니 자애가 아닙니다. 밖으로는 조선의 의구심을 일으킬 것이고 멀리는 성주의 인을 이루는 명예를 이룰 것입니다. 만일 조선이 마음을 돌리어 몹시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신은 조선은 곧바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으며 널리 자문을 하여 청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는데 성질을 받들었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17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지금 이부 과도 조완벽의 주본을 베낀 한 거는 승문원에 보관하라. 이런 주본은 그때마다 베끼고 보관하여 뒷나라의 참고에 대비하라.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18번째 기사 험차 사감 동정 군노 병과 좌 급사 중 서란관이 이자하였다. 기국이 외란을 당한 이후로 지금 7년이 되었습니다. 명나라 석북이 침입하여 전복되는 것을 척은히 여겨 정벌하는 군사를 크게 일으켜 한 번의 전투에서의 그의 잃게 된 옛 강토를 수복하였고 두 번째의 전투에서는 세 번의 승리로 그의 사나운 외출을 죽음 일보 직전까지 몰아넣었으니 사랑하는 은혜가 무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선멸하지 못하여 군사를 오랫동안 주둔하게 되었으니 단지 중국만 출정과 스승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또한 조선도 접대의 지공에 힘이 다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마을이 쓸쓸하여 수화 중에서도 구원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정도일 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정찬획이 양경리의 직책 수행이 형편없고 거동이 정당하지 못한 점을 참론하자 황제가 크게 진노하여 특명으로 파직시켜 돌아오게 하고 아울러 각신을 보내어 함께 일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의 공과 죄는 덮어두기 어려워 여로우니 저절로 분명하니 본관은 한결같이 공평한 마음으로 조사 처리하여 털 것만큼도 가차가 없을 것입니다. 이 외노가 아무리 교활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사는 그들을 무지를 계책을 정하여야 하는데 용병을 했을 때부터 오늘까지 외적의 실정을 정탐한 내용이 아득하여 정확한 보고가 없으니 이미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정벌할 계책을 꾀하겠습니까? 선자께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동방을 돌아보시어 특별히 본관을 파견하여 동무, 부원과 회동하여 왕래하면서 정확히 조사하고 삼군을 권장하면서 싸우고 지키는 데 적절한 대응을 참작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종전에 섞였다느니 태만했다느니 하는 것은 모두 씻어 고쳐서 바퀴를 바꾸고 줄을 갈아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현왕은 와신 상담한 나머지 반드시 적을 헤아려 승리를 쟁취할 방법이 있을 터인데 진정을 펴고 마음을 보여서 훌륭한 계획을 조금도 토로하지 않으니 이는 뒷걸음질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어찌 먼 곳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여러 차례 내린 천자의 명령이 삼엄하여 독책이 몹시 간절하기에 본관은 밤낮으로 두려워하면서 짊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요사이 국왕의 천성이 영이하여 강력에 마음을 써서 근심하며 난리를 제거하고 수위하는 것을 일으켜 회복시키려는 데에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 소강은 한 성의 전지와 한 여의 군사로도 끝내 강토를 회복하여 하나라의 제사를 하늘과 짝하여 지냈습니다. 더구나 기국은 격법이 산하로 둘러싸여 있고 많은 백성과 신하를 거느리고 있는데 도리어 그의 이루어진 공을 끝내기가 어렵겠습니까? 자문을 보신 즉시 백성과 사직의 안위, 요해한 곳의 지도와 외적의 향배에 대한 실정, 적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아울러 요사이 적병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병마를 뽑아 훈련시켰는지, 군량으로 공급할 양료는 어느 정도나 저축되었는지, 성곽은 과연 수선하였는지, 함락된 지역은 과연 수복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도 노심초사하여 깊은 걱정과 원대한 염려로 반드시 익히 계획하고 평소 강구하였을 것이니 빠뜨리지 말고 상세히 알려주어 회의에서 참작하도록 하여 처리에 편리하도록 하고 조금도 허위로 해답하여 사기를 그르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객병은 오래도록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무력에 힘써야 비로소 자강해지는 것입니다. 웅대한 계획을 노력하여 언제나 나라의 거울을 가슴에 새기고 나라를 수복해준 천자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조선이 대대로 지켜온 기업을 영원히 보존하도록 힘쓰는 것이 본관이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28일 경술 19번째 기사. 서급사에게 회자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가 돌이켜보건대 본직은 재주가 역렬하고 형세 또한 어려워서 난리를 당한 지 7년이 되도록 스스로 떨쳐 일어서지 못하고 번거롭게 군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두 차례 성대한 군사를 일으키게 하여 동방을 보살피는 걱정을 천조에 끼쳤습니다. 그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은혜를 저버린 죄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천자의 은혜가 하늘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곡진히 더하여 군사와 식량을 증가해 주시니 이는 불속의 사람을 구원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에 비교가 되지 않아 오늘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지탱해 온 것입니다. 대병을 벌써 내어 군사를 출동할 시기가 정하여졌기에 본직과 온 나라의 신민들은 넓은 은혜에 감격하여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뼈가 가루가 되고 마음이 부서지도록 노력하여 거의 만분의 1이나마 그 은혜를 갚으려 합니다. 생각하건대 이 외적은 해외의 강포한 자들로서 자존망대하여 흉패하게 짝이 없는 천지 사이의 한 독종입니다. 까닭없이 전쟁을 일으켜 우리나라에 해독을 끼치는 것은 마치 큰 돼지와 긴 뱀처럼 포악한 마음으로 남의 땅을 잠식하여 자기들의 영토를 높이려는 계책으로 해이상에 둔거한 채 시간을 끌면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거짓으로 강화를 요청하여 우리의 국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고 혹은 늙고 병든 군사로 약한 것을 보여서 우리 군사의 마음을 해이하게 하였습니다. 천조에서 봉전을 허락하였으나 사납고 패역스러움이 더욱 심하여 사절이 겨우 돌아오기가 무섭게 흉악한 군대가 또 이르렀습니다. 남원을 함락시키고 천조의 군사를 죽인 것이 3,000명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의 흉모와 관계가 진실로 이에 그칠 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적의 장수, 소서, 행장 등이 길을 나누어 진격하여 거세게 몰아치는 기세가 한강의 남쪽에 닥치자 도성의 인심이 흉흉하여 조석을 보존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총독 군문이 방락을 가르쳐주고 격리 도찰원이 단거로 난리를 구원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한 성에 들어가서 인심을 진정시키고 마침내 제장들과 약속하여 담수하는 짧은 시간에 적을 물리쳐 우리나라로 하여금 어육이 됨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도산의 승리에서 천조의 위세는 더욱 진작되고 적의 기세는 크게 꺾였으니 가등청정을 잡아 묶지도 못하였어도 세상에 드문 하나의 뛰어난 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도 경상도의 두 도의가 전쟁의 와중에서도 보존된 것은 모두 이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공 때문입니다. 대저 오랑캐는 금수입니다. 금방 배방하고 금방 복종하는 것은 진실로 그들의 일반적인 작태이지만 간교하게 이리저리 속이는 것은 이 외적이 가장 심합니다. 만일 감춰진 빌미를 도려내고 뿌리의 싹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변변치 못한 약속으로는 그 흉악한 꾀를 그치게 하지 못하고 끝내 능멸하는 마음만을 열어줄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하루라도 적을 놓아두면 여러 대의 걱정거리다 하였습니다. 저 외적이 흉측하게 제압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7년을 낯선 땅에서 지내느라 정의한 군사는 이미 기운이 떨어졌고 새 군사는 보충되지 않아 위세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각처에 둔병했기에 병력이 자연 분산되어 무리에 또 있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것과 같이 죽음을 자초하는 도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뛰면서 스스로 강한치 않은 것은 마지막 기세를 부리는 것일 따름입니다. 형세가 그와 같은데도 벌레가 독을 쏘듯 감히 천위에 한가하는 것은 단지 예전에 한 번도 징계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도가 좋은 운세로 돌아오고 안심이 일제히 분하게 여기는데 스스로 그 죄악을 두텁게 하였으니 어찌 끝까지 오래 지탱할 리가 있겠습니까? 현재 대병이 이미 모이고 군량이 대리야 마련되었으니 기병과 보병이 기세를 합해 바다와 육지에서 한꺼번에 일어나 천자의 위험을 멀리 드날리며 당당한 기세로 임하면 계란을 누르는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망이 단지 이번 거사에 달려 있는데 혹시라도 주저하고 기다리면서 진모할 기회를 결단하지 않아 군사는 필요하고 재력은 떨어져 가을과 겨울을 나게 되면 10만의 군사가 배회하고 기운이 위축되어 점점 군심은 날로 해이해지고 적의 준비는 날로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봄의 조수를 타고 군사를 증가하여 대거 충돌해 오면 우리나라가 참패를 당하면 다시 말할 것도 없고 아마도 천하의 대사가 이로부터 어긋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찌 스스로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다만 전쟁이 일어난 지 이미 오래되어 극도로 공력이 떨어진 데다가 밖으로는 강한 도적을 방비하고 안으로는 대병의 군비를 공급하느라 겨우 한 줄기 맥을 연명하여 신랄처럼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목숨을 내놓고 있는 힘을 다하여 기필고 헤쳐나갈 방도를 힘쓰며 그의 천주의 위세를 의지하여 이 외적을 토벌하려는 터에 어떻게 감히 털것만큼이라도 스스로를 소홀히 하여 대사를 그르치겠습니까? 지세가 유리한 요새를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서울은 한강으로 견고함을 삼는데 충주는 한강의 상류에 위치하여 조령 두 고개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이른바 조령과 중령은 곧 경상도와 충청도의 접경 지역으로 잔도 철산과 같은 험함이 있기에 제법 지킬 만한 곳입니다. 추풍령이 또 청주와 금산의 사이에 있으나 조령, 중령에 비해서는 지형이 평탄합니다. 대개 우리나라는 몬시 탄환만한 조그만 지역이기에 시내와 산악의 험한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수비하기 좋은 형세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큰 바다가 가로놓여 험한 파도를 믿을만 하였었는데 지금 이미 지키지 못하여 천년의 험류가 이미 적의 소유가 되었으니 전라도 경상도의 남쪽은 막아줄 만한 험한 지역이 다시 없습니다. 외적이 만일 바다 위에 둔병하여 서구를 만들고 때를 틈타 출몰하면 경상도에서 강원도까지와 전라도에서 충청, 경기도까지는 그 사이의 도로가 멀지 않으므로 유민들이 놀라 흩어져 머물러 살 곳이 없을 것이니 필시 수습하여 스스로를 보존하면서 운거하여 지킬 방도를 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일거에 소탕하여 지역 밖으로 몰아내어
한 명의 외적도 없도록 한 다음에 수륙의 군사로 해전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병마를 선발하여 연습시키는 것에 대하여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재차 외적의 난리를 당하여 관병은 거의 다 사망하였고 여러 종류의 남정을 불러 모아 대략 훈련시켜서 현재 동로에서 협조하는 자가 5,500여 원명이고 중로에서 협조하는 자가 2,200여 명이며 서로에서 협조하는 자가 1만여 원명이고 해영에서 협조하는 자가 7,300여 원명입니다. 각기 대략적인 무예는 익혔으나 그 수요가 많지 않고 옷과 갑옷이 미비하여 천조의 군사를 협조하게 하면 그런대로 우익을 펼 수는 있으나 실로 독자적으로 적과 겨루기는 불가합니다. 군량에 대하여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근본은 양남에 있는데 두 차례 외적의 난리를 겪으면서 공사의 창고가 모두 불타버렸기에 곡식을 생산하는 근원이 끊겼습니다. 온갖 계책이 부지런히 일하여도 수습되는 것이 매우 적어 보잘것없으며 백성들이 재산을 모을 바탕이 없어져서 수요가 몹시 적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9월에 이르기까지 용산창과 강화 해구에 거둬들인 천조와 우리나라의 쌀과 콩이 모두 39만 5,350석입니다. 그 안에서 이미 지급한 숫자는 천조의 도미가 2,310석, 소미가 3만 1,700석, 콩이 2만 2,550석이고 우리나라 대미가 5만 4,910석, 소미가 1만 9,140석, 콩이 8만 1,720석입니다. 현재 눈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천조의 도미가 5,900석, 소미가 3만 2,670석, 콩이 2만 2,260석이고 우리나라의 대미가 3,120석, 소미가 960석, 콩이 4,410석입니다. 그리고 현재 충주로 운반하는 중국의 도미가 3,710석, 우리나라의 대미가 3,490석, 천조 및 우리나라의 소미가 모두 21,970석, 콩이 모두 16,290석입니다. 현재 여주로 운반하는 천조 및 우리나라의 소미가 모두 5,050석, 콩이 3,010석이고 이상의 쌀과 콩은 동로와 중로 두 길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진으로 운반하는 천조의 도미가 1,190석, 소미가 16,880석, 콩이 2,930석인데 이상의 쌀과 800석 소미가 27,840석, 콩이 4,100석인데 이상의 쌀과 콩은 서로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로 운반한 천조의 도미가 200석, 소미가 4,980석인데 이상의 쌀과 콩은 해영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또 삼로 및 해영을 살피기 위하여 모든 곳에 배신을 조발하여 운반과 지급을 전관시키고 또 근방의 주현의 관청이나 개인의 쌀과 콩을 모두 거두어 군량에 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또 가을 벼가 벌써 익어 수확을 거의 마쳤으니 정상적인 액수 이외에 따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치하여 민간에 권하여 모집하거나 혹은 사들여 모으는 등 온갖 방법으로 보태고 도우면 아마 부족함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곽의 수선에 대하여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삼면으로 적의 침략을 받는 위치이기에 국가가 생긴 이후로 경도와 연해 지방에는 모두 성과 해자를 설치하였습니다. 전쟁을 당한 뒤로부터 적군이 지나간 지역의 성체는 모두 파손되었으므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경기 등처는 이미 함류의 소재를 자세히 가리어 산성을 쌓아 지키고 방어할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밀력이 쇠잔해져서 법식과 같이 수리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함락된 지역을 수복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전라도, 경상도 지방이 재차 함락을 당하였으나 곧 천병의 구원을 입어 차츰 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상 좌도의 울산, 양산, 동래와 우도의 김해, 창원, 웅천, 고성, 거제,
진주, 사천, 곤양, 남해와 전라도의 순천 등 주, 부, 군, 현이 아직 함락당하여 있습니다. 현재 삼로로 일제히 진격하여 하면 그의 옛 강토를 회복할 것입니다. 적의 잔여 수효에 대해서는 이 외적은 왕래가 일정하지 않아 아침, 저녁으로 형세가 다릅니다. 각처의 변신들이 보내는 치보는 도망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서 얻는 것이 많아서 앞뒤가 같지 않으므로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각처의 초보에 의거하면 경상좌도의 울산군에 약 1만여 명이 있으니 곧 가등청정이 거느리는 것이고 서생포에 약 4천에서 5천 명이 있는데 어떤 이는 1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부산포에는 4, 5천 명이 있고 양산군에는 약 4, 5천 명이 있으니 곧 갑비수가 거느린 것입니다. 우도의 김해부에 약 1만여 명이 있으니 곧 풍직무가 거느린 것이고 덕지도에는 4, 5천 명이 있고 고성현에는 약 6, 7천 명이 있고 거제현에 약 4, 500명이 있고 진주에 약 400명이 있고 영신현에 약 2,000명이 있고 사천현에 약 7천에서 8천 명이 있는데 어떤 이는 1만여 명이라고도 합니다. 곤양군에 약 300여 명이 있고 남해현에 약 1천여 명이 있으니 곧 평의지, 평조신 등이 거느린 것이고 창원부와 웅천현 두 곳의 남은 적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웅천현은 곧 대형 풍무수가 거느린 것입니다. 전라도의 순천부에 약 1만 5천여 명이 있으니 곧 평행장, 비란도 등이 거느린 것인데 누역자는 모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성을 쌓고 양식을 축적하면서 형편을 연락하여 도무지 본토로 돌아갈 뜻이 없습니다. 그들의 정형의 향배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흉악하고 패려한 모양은 이미 앞에서 진술한 것과 같아서 개처럼 찢어대며 계략을 꾸며 끝없는 악을 자행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지금은 천조의 군사와 서로 시살하면서 조금도 끓이지 않으니 그들의 향배의 소재는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의 장수를 살펴보면 그 중에는 가등청정이 몹시 포악하고 사나우나 단지 싸움을 좋아하는 한 무부이고 교활하고 거짓을 품고 있는 것은 소사 행장이 최고이어서 전부터 우리나라와 천조가 이놈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 여러 차례였습니다. 가슴속에 나몰래 다른 뜻을 품고 흉악하게 계책을 주장하면서 겉으로는 공손함을 보여 언제나 강화하여 군사를 거두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형편이 공공하면 꼬리를 치면서 강화하기를 바라 우리 군대를 늦추고 군사가 물러가기를 기다려서 곧 다시 독을 마음대로 부립니다. 전의 약속을 어기고 천조를 조롱하여 재차 군사를 움직이게 한 것은 모두 이 놈이 한 짓입니다. 지금 대군이 저들의 진을 억압해 천자의 위험이 진동하자 온갖 지혜를 짜내어 사신을 통하여 강화를 요청하니 참으로 통분스럽습니다. 혹시라도 교묘한 꾀에 넘어가 오래 끌면서 군사를 출동하지 않다가 기회가 놓치게 되면 군사는 해이해지고 사기가 꺾여 대사를 그르칠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천조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천하의 군사를 출동하고 100만의 재물을 보내서 대사가 이미 10분의 8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구원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어찌 계속하여 그 끝을 내지 않으시렵니까? 이미 한참 강해지는 기색을 막았는데 어찌 저 쇠잔한 도적을 놓아버리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단연코 힘을 다하여 식량과 기계를 마련하고 힘을 다하여 공급하면서 기세를 도와 완전한 승리를 거둘 따름입니다. 단지 대사는 털어지기 쉽고 군인은 동요화되기 쉬운 것이기에 시기에 맞춰 선멸하지 못하면 먼저 괴멸될까 걱정입니다. 기관이 공경이 천자의 언명을 받들어 우리나라의 일을 조사 처리하게 되었으니 먼저 명성이 미치는 곳에 풍채가 즉시 변할 것입니다. 본직에 이마에 손을 얹고 기다리면서 가슴속에 있는 것을 진술하기를 서운하였는데 비루하다고 없인 여기지 않고 먼저
자문을 보내주시고 또 옛날의 어진 임금이 중흥한 아름다운 말로 권면까지 해주시니 기쁘고 감격하여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늘날 100만 생민의 목숨이 모두 기간에게 달렸습니다. 번거롭게 요청하오나 기관은 위로는 황상의 구제하시는 인덕을 체득하고 아래로는 우리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생각하여 한편으로는 앞의 실정을 구비하여 속히 제주하고 한편으로는 각 진영을 엄히 감독하여 일거에 선멸하면 우리나라의 다행일 뿐더러 천하의 다행일 것입니다. 자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살펴서 시행하십시오.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흠차 사감 동정 군무 병과 좌급 시중에게 보내는 자문입니다.